자, 6월 1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황 정리를 하면서 좀 특이했던 게, 이 스펙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스펙 관련주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기도 힘들고, 제 급등락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스펙주는 제외를 시켰고요. 정치 쪽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자, 윤석열 관련주들이 제가 이제 순환매적으로 좀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상교육도 한번 갔다 왔고, 15,000원대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보기엔 너무 힘들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영상 찍은 데서 이때부터 이제 이 비상교육을 얘기해서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교육주 비상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21선만 깨지 않으면 또 추가로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고, 주봉에서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벌써 끝났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어요. 사실 아직 PBR적인 면도 높지 않고, 또 이제 6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돌아나갈 수 있는데, 역시나 주봉의 5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살아날 수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주들이 이제 약간은 정치적으로 엮여져 있죠. 이제 교육주를 보게 되면, 어, 얼마 전엔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대교가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받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부터 계속 있죠. 자, 이날 22%, 다음날 갔더니 또 다시 이때 15% 계속 이제 음봉 그리고 있는데, 주봉에서 일단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손절 라인이라는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순 근처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게임만 바로 손절하니까. 근데 이렇게 우선 높게 있을 때 쫓아가서는 건 우리가 있고요. 일봉에서 자꾸 이제 꼬리 달고 목 떨어지는 위치가 월봉에서 보면 예전 고점 근처죠. 예전 고점들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꾸 꼬리 달고 떨어지니까 이제 5개월 선이 이 시기선 뚫으면서 이렇게 아마 한 달 정도, 다음 달 정도 또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꽤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21선 근처까지 밀리게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까지 다시 오겠죠. 그때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좋고, 이 웅진 싱크빅도 역시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상황이 좋죠. 월봉에서 보면, 자, 이 금방 말씀드렸던 대교처럼, 자, 이렇게 5개월선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사면 되겠는데, 웅진 싱크빅은 왔죠. 자, 이렇게 찍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60개월 선까지 뚫어졌기 때문에 이쪽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주선 예전의 변곡점 이 자리까지 다 뚫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보시면 추세가 좋죠, 지금. 자, 예전에 엄청 핫했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하고 추세를 잘 유지해서 핫하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5일선 위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은 자, 상황이 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주 중에 이 웅진 싱크빅 비싼 교육이 좀 애매하고요. 이제 원체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자리만 깨자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웅진 싱크빅 대규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웅진 싱크빅이 어쨌거나 추세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 이런 정치 관련해서 이제 제가 당일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이 부방이라고 있어요. 자, 부방이라는 종목도 역시 정치 관련주인데, 윤석열 관련주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봉에서 자, 변곡점 위에 올려놨습니다. 변곡점 위에 올려놓고, 변곡점 위에 올려놓은 자리에서 일봉에서 옆으로 이렇게 한 3일 정도 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방도 이 정치 관련해서는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웅진신급익 대교 전부 다 이 PBR들이 낮아요. 재물을 보면 용진시크빅은 보면 시총이 이제 5천억짜리, 시총 5천억짜리 회사 매출 6천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죠. 올해도 이제 사상 최고 매출을 올릴 걸로 기록이 되는데, 현금 유보율이 자 544%, 부채비율 78% 나쁘지 않죠. 그럭저럭 나름 단단한 회사고, 자 1.35 정도 PBR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교도 보시면 이제 0.84, 1도 안 되죠, 아직은. 근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높으니까 조금 떨어졌다 조정권에 사는 게 좋고요. 이 대교도 역시 보시면, 시총이 4,500억짜리예요. 4,5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이제 7천억씩, 자기 시총이 뭐 2배 정도 이렇게 내는데, 영업이익 이제 적자가 다른 교육주들 흑자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아직 이제 적자라 조금 늦긴 해도, 그래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좋을 것 같고요. 현금 유보율이 1000%가 넘죠. 부채 비율이 50%. 나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 웅진, 싱크빅, 자 비상교육은 추가로 한번 더 봐도 될 것 같고, 라고 이 웅진 싱크빅 특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시황 정리하면서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제 이 대북 관련주인데요.
자, 기사를 보면 통일부 북한이 이제 대화에 비중 있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협력 대화에 능동하게 대처할 거라고 그래요. 경제 인민 생활 개선, 미북 대북 정책 대응 방향 중점, 절제 유연 메시지, 김정은 직접 대화 준비 언급.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이제 북 대응 방향이 정립돼 있고요. 2019년 4월에 김정은이 첫 비중 있는 대화가 언급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업 내용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경제 민생 특별 명령은 약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 남북한 대화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뜨면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일신석재가 좀 올라갔죠. 그 주문을 보면 일신석재 이 시총 2,900, 2천억짜리예요. 매출이 540억, 600억. 시총보다 매출이 크진 않죠. 적당한 거고 현금 유보율 대비 부채가 높아요. 그래서 회사가 나름 단단한 회사는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난티도 좀 움직였죠. 자, 원래 예전에 대북 관련자 아난티 하면 대단했었죠. 자, 시총이 9천억짜리예요. 매출이 1,600억, 1,700억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현금 요구율 3.0%, 부채 비율이 22억, 시차부 나름 재무는 단단해요. 자, 4천원짜리 주가가 11,000원이다 보니까 이제 PBR 2.73인데 이 친구들 재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일신석재는 약간 조금 불안한 건 있고요. 약간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 있었죠. 5개월 선에서 잘 있다가 조금 이제 저점인 분위기에서 이제 빵 때리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전에 중요하게 맞고 떨어질 정고점 2,809원 여기 맞고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거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보통 주식들이 이렇게 보면 추세가 상승 있는 구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추세 우상향을 유지하고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추세만 유지하면 바로 빵 때리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월봉에서 어쨌거나 이제 이 5개월 선 20개월 뚫는 중요한 골든크로스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올라갔다 다음 달에 한 달 조정, 그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죠. 자, 여기서 물론 더 날아가면 마저 이 매수할 방법은 없고요.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쭉 주로 와요. 주식은 급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해요. 매수는 천천히 하는 거죠. 예, 꾸준히 이렇게 또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수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아난티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가 이제 5개월선 60회를 뚫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 자, 장기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대단한 추세죠. 한 번도 5선 리타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는 역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죠.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티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뚫었고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예전 변곡점까지만 가도 가격이 12,500원대 한 10% 정도 여유가 더 있는 거죠. 그러고 여기 더 날라가면 더 높이 가면 이제 13,000원, 14,000원대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아난티도 보셔야 되고요. 한창 이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5개선 타고 바닥에 탈출한 형태죠. 자, 20개선 맞고 있는데 이 중요하게 지켜주고 뚫어줘야 돼. 변곡점도 다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선 지키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따 20개선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5개월선에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주봉에서는 예전에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뚫었습니다. 잘 뚫어졌고, 일봉에서는 보시면 이제 벌써 이때부터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엔 무리가 있고요. 충분히 눌림목 주거나 또 며칠, 한 30일? 2, 30일 정도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충분히 좋은 자리 주니까 관중에 넣어놓으셨다가 주식은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죠. 미리미리 뭐 쫓아가는 걸 살 수는 없으니까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관중에 넣어놨다가 찬찬히 지켜봤다가 20일, 30일 정도 뒤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급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남북 경협주로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전기철도 다 남북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전기주들 추세가 안 꺾였다고 그랬죠. 이 안 꺾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저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차트만이 정답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뉴스가 뜨기 전에 차트가 먼저 반응해요. 차트가 추세를 깨지 않거나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좋은 뉴스가 나와요. 정부는 개인이 제일 느린데 개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추세를 찾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좋은 결과 나옵니다.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금요일 날. 그 금리 인상 얘기를 연준 위원 한 명이 하는 바람에 줄줄이 할 건데 그때마다 시장이 조금 변동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죠.
제가 항상 선도전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자, 선도전기가 이날 급등했었죠. 17%. 자, 쭉 들어 다시 나가고 있죠. 이 친구 21선 찍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장기적인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이 목표가인 5,000원, 6,000원, 5,900원, 6,000원대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락률이 굉장히 있어요. PBR이 이제 0.1도 안 돼요. 아직도 PBR이 0.86이기 때문에 1만 가도 5,200원이라 사실 5,200원만 가도 상한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선도전기나 일진기 보셔야 돼요. 일진전기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긴 좀 하지만 역시 남북 관련해서 좀 연결이 돼 있죠. 광명전기도 마찬가지. 전기, 철도는 다 남북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명전기 사실 예전에 목표를 찍고 왔는데 요렇게 이제 3,700원쯤 돼요. 이 자리 찍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높게 사는 게 부담이 되죠. 일봉에서 벌써 이날 급등했다 급락하고 있고 그러고 주봉에서 자 5선하고 거리가 있는데 선두전기는 이제 5선 딱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다음 주 5선 다시 한번 찍으러 오면 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제가 재룡전기하고 재룡산업이 있다고 그랬죠. 재룡전기를 보시면 역시 이 상승 추세가 좋죠. 그러면서 월봉에서 자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마찬가지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몇 대 다 뚫었어요, 이 친구. 그러면서 이제 재물을 보시면 물론 이제 1은 다 넘었어요. 이제 이 정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제일 늦죠. 하지만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직 1.49죠. 이 친구 2 이상 찍으면 여기서 한 5, 60%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 남북 관련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날아가면 이렇게 예전 고점이 11,000원대까지 보이고 11,000원대가 되면 상한가 근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미국의 저런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라는 관련해서 이제 조금 지수가 흔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잘 버텨만 주면 추가로 조금 좋은 모습이 되고 또 이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살짝 무너질 때는 우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뭐 좋은 매수 기회가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철도 관련주를 좀 신경 쓰라고 그랬죠. 근데 우원개발을 보면 이제 음봉으로 3일째 가고 있는데 이 친구도 대단해. 역시 추세 잘 유지돼 있죠. 철도주도 전형적인 이 대북 관련주예요.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위에 잘 있고 일봉에서도 역시 5선 위에 잘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이렇게 뚫어놨을 때 일봉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이게 되게 이쁜 거예요. 사실 음봉이 좀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는 월봉을 깼을 땐 제일 무섭지만 이 월봉에서 깨지 않는 한 일봉에서 좀 흔들리는 거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자, 특히 우원개발의 이 내용을 보면 좀 좋은 게 이제 1.33이죠. 제가치 정도 받고 있고 특히 이 친구 시총이 1,300억짜리예요. 시총 1,300억짜리여서 매출이 2배로 올리죠, 자기. 엄청 좋죠. 현금 유보율이 1000%, 부채가 60%. 나는 굉장히 단단하죠. 예전에 데아티아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친구 대단했었는데 이때 전형적인 남북 관련주를 끼면서 1,200원짜리가 12,000원 가는 자 10배. 이때가 1,200원이었었는지 이 종목을 잘 알아요. 12,000원 갔었는데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이렇게. 다시 잘 돌아나가고 있고 월봉 기준이에요. 월봉에서 5개월선 이식스 뚫는 골든 코러스 잘 돌아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선 추세를 잘 유지하고 타가고 나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상관 이렇게 툭 급등했죠. 이때가 어제 이제 금요일 6% 정도 이렇게 됐죠. 시간을 잠깐 볼까요? 이제 대북 관련주긴 한데 이제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북한에서 유화 메시지만 좀 취해주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 얘기했던 이 뉴스가 보시면 2시간 전이죠.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이제 19일 오후 6시인데 그러면 이게 3시 4시쯤 났다는 얘기죠, 오늘. 그럼 이 상태로 주말까지 이어지면 월요일 날 남북 관련주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꽤 올랐죠. 이때 자 7%대까지 갔다 왔는데 현대로템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아요. 물론 하루 흔들리고 떨어지긴 하는데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원체 좋고 아직 3만원대? 여기는 갔다 올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추세를 유지하는 한 괜찮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는 게 좋고 일봉에서 깔끔하게 5일선을 회복해줬습니다.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많은 철도주 중에 제가 이제 이 당일 관심 종목에 뭐를 넣어놨었냐면 새벽에 이 서암기공업을 넣어놨어요. 서암기공업 이날 얼마 갔냐면 하루 만에 급등한 경우, 이거 하루인가? 이틀 만에 급등한 경우인데
21%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친구 철도 관련주죠. 제가 이때 새벽 영상 찍었는데 하루 좀 떨어져서 추세 안 좋나 그랬더니 바로 날라갔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자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잘 유지하고 있죠. 추세를 잘 유지하는 상태에서 빵 때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좋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물론 이 상태에서 또 쭉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시는 것보단 5일선까지 밀린다거나 또는 조금 조정받거나 21선까지 오거나 이렇게 약간 눌림목 쫓아가 사지 마세요. 절대로. 뭐 단타 단기 잘 하시는 분들이야. 특히 이제 이 친구는 물려도 좀 괜찮은데 사실 이 정도에서 물려도 어차피 뭐 목표가가 높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지수가 흔들려서 자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지수가 살짝 흔들려서 5선까지 온다든가 일봉에서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졌다 이럴 때면서 하는 게 좋죠. 이런 거 관련한 종목들로 이제 이 제가 무림 PMP를 이제 당일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볼까 좀 생각 중인데, 음, 사실 이 무림 PMP 종목이 좋아요. 종목이 재무가 특히 마음에 드는데, 음, 이제 종이 관련주죠. 종이 목자 관련주인데, 자, 이 친구 참 웃긴 친구입니다. 시총이 3,400억짜리인데 매출이 자기 시총의 2배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 적자가 심했다가 이번 흑자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아요. 물론 현금과 부채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자 어쨌거나 튼튼한 회사 같고요. PBR이 0.58이죠. 1만 가도 지금 더블이기 때문에 물론 기타 이 친구가 급등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며칠 전 앞전에 자 대량 거래 터졌죠. 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4일간 조정받았죠. 사암기계공이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갔지만 바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잡지 말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또 조정 왔다가 21선 찍고 뭐 이렇게 돌아나가는 우리에게 살 기회를 많이 줘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도전기죠.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선도전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날 급등해서 쫓아가 불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쭉 떨어져 주고 살릴 기회를 몇 번을 주죠. 근데 굳이 무리해서 내동매매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쫓아가 할 필요도 없고 기다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준은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다는 가정하에요. 장기적인 추세가 잘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데 이럴 때 바로 이게 자신이 없으면 첫 매수를 작게 해서 분할로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모아갈 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아니고 샀는데 떨어졌다? 그럼 대기. 계속 대기하는 거예요. 또 추세가 살아났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날 때 사는 거죠. 자꾸 떨어질 때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자, 떨어졌다면 샀으면 기다렸다가 추세를 돌려놓고 올라갈 때 사는 거죠. 그래야 반드시 수익 크게 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남북 대화에 관련해서 자, 재룡산업, 재룡전기, 전기주들은 반드시 관심 가지시고요. 철도주들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철도주가 꽤 많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철도주 많이 올랐죠. 이날 뭐 9%, 이 서현기계공업, 도화엔지니어링. 이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이거 사실은 이 남북 관련주죠. 월봉에서 추세를 엄청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잘 타는 상태에서 서암기계공업처럼 빵 때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 재무 잠깐 볼까? 이 주봉도 보시면 추세가 이제 5선 회복했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원 회복해줬고 보시게 되면 PBR 1점이 굉장히 낮죠.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시총이 3천억. 그리고 3천억짜리 회사가 자 4천억, 5천억씩 올리고 있고요. 현금 유불이 1,400%, 부채 비율이 80%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 엔지니어링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당일에 새벽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급등한 종목을 더 찍긴 그랬죠.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암기계공업 같은 거를 이제 배제를 시킬 거고요. 삼표시멘트도 배제시키고 새벽에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을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까지인데 어쨌거나 오늘 시황 정리는 다른 섹터들이 강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남북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아진 거예요. 전기, 자 철도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남북 관련주 연결돼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인데 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던 이런 종목들보다는 살짝 비껴 있는 전기 철도 관심 가지시고요. 특히 조비나 이 경농 같은 이 남해학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이 조비나 남해학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가 굉장히 좋죠. 중장기적으로 잘 살아있고 이렇게 잘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남북 관련해서 이제 협력이 남북에서 지원 정책으로 많이 밀려있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해와 경농, 조비도 보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 다른 거보다 추세가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비도 경농도 보시면 월봉에서 굉장히 추세가 좋죠. 제가 이 친구 예전에 이제 매수매도 진행했던 종목인데
하도 느려가지고 결국 매도했더니 역시 주식은 시간이죠. 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역시 우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련해서 가시셔야 되고요. 남의약도 꽤 올라왔죠. 이 친구 예전에 제가 여기서 매수매도 진행했었나요? 여다가 하도 안 올라가길래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 조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추세가 좋은데 일단 조비는 월봉 전고점에다 보다는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주봉에서는 역시 추세는 좋고 일봉에서도 이날 벌써 한 5, 6%대 올라갔으니까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조금 음봉으로 한두 개 떨어지고 5선 찍고 돌아 나갈 때 자, 이럴 때 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전체적인 시황 정리는 사실 남북 관련주에 있어요. 전기, 자, 조비, 또 저희 그 사료주들 뭐 이런 종목들 그러고 철도 관련주들 이러니까 월요일이나 다음 주 장에 아마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이런 각 종목 다 별 이별 그냥 개별 테마죠. 남북경협주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 관련해서